아무리 젊은 시절이 화려하고 찬란했다 하더라도 노년 생활이 쪼그라든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끝이 좋아야 하듯이 우리 인생도 노년이 좋아야 하는 거죠. 주변의 친척이나 TV 프로그램에서도 한때 청춘 스타였던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노년 이야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노후 생활이 걱정되고 두려워지기도 하죠. 저렇게 될까봐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능력을 키운다면 쓸쓸하고 쪼그라든 노년 생활은 절대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늙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 키워야 할 능력. 첫 번째는 혼밥 능력입니다. 혼밥은 이제 흔히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되었고 우리 사회에서도 자연스러운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혼자 밥을 먹는 것은 젊은 층의 혼밥과는 다릅니다. 젊은 층은 자발적으로 혼밥을 선택하지만 노년의 혼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은퇴 후 혼자 먹는 식사가 잦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혼자 점심을 먹으며 여유를 즐겨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혼밥의 기쁨을 느끼고 혼자 밥을 먹으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나 반찬 정도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리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유튜브를 활용해 간단한 레시피를 배워보세요. 내가 만든 음식을 가족이나 친구가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도 크답니다. 늙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 키워야 할 2번째는 혼자 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은퇴 이후 우리에게는 약 20년에서 3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보낼지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은퇴자가 이젠 할 일이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 단조로운 일상으로 빠져듭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고 종묘공원이나 탑골공원에서 서성이는 패턴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죠.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독서, 요가, 등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혼자 놀 수 있는 능력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취미를 통해 하루의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얻는 즐거움은 노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늙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 키워야 할 3번째는 결핍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경제력은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또 인간관계도 좁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후에는 명함도 대기업 타이틀도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에 익숙해지고 결핍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고동력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이는 혼자서도 외롭지 않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고동력을 키우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고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를 찾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명상이나 산책 같은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늙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 키워야 할 4번째는 욕망을 절제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은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소비로 채워지는 행복감은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지고 싶고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는 욕망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욕망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욕망의 크기를 줄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충동 구매를 멈추고 내면을 채우는 데 집중해 보세요.
물질적인 소비 대신 관계를 맺고 취미를 통해 얻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오래가는 만족을 줍니다. 또한 욕망을 줄이는 연습은 일상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을 지향하며 감사의 마음을 통해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되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마음 또한 약해집니다. 그 약해진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노후 생활의 3대 고민은 돈, 건강, 그리고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 수명을 몇 살까지 연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기사를 검색해보니 2045년에는 평균 수명이 103세가 되고 인간의 생명을 최대 15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놀라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는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몇 살까지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아닐까요? 50대 초중반부터 당뇨와 여러 합병증을 앓으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든이 되어도 운동으로 신체 노화를 지연시키며 활발히 활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20대 초반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해 하루 2-3갑씩 피우는 골초였습니다. 주변에서 담배를 끊으라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었죠. 그는 끊고 싶지만 끊을 수 없어서 피운다며 자신을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40대 중반부터 몸에 이상이 생기더니 결국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 현재는 일주일에 3번씩 4시간 동안 혈액투석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니 직장도 잃고 가족도 떠났으며 홀로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담배 한 개비가 멋있어 보여 시작했지만 그것이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장년층의 운동 부족이 문제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45세 이상 인구의 약 28%가 제대로 된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7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3명 중 1명만이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 수명, 즉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독한 마음으로 매일 운동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식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음식을 통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공은 독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꾸준히 운동해야 살도 빼고 근육도 만들며 하루만보 걷기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약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작은 변화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마음을 먹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독하게 지켜야 할 것은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돈입니다. 은퇴 이후의 생활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필요 금액이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전망을 고려해 자신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누구를 조심해야 할까요? 은퇴 자금을 더 크게 불려주겠다고 유혹하는 금융 사기꾼들, 그리고 부모에게서 돈을 빌려 매달 이자를 갚겠다는 자식들로부터 독하게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금전 지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식이 안쓰럽다고 재산을 내어주면 결국 자신이 빈곤에 허덕이며 고통스러운 노년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투자와 저축의 균형을 유지하고 적절한 보험 상품을 활용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 주름살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주름살이 어떤 삶의 흔적인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평안하고 웃음이 넘치는 주름살인지 빈곤과 고통이 새겨진 주름살인지 말입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운동과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며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청춘은 한창 빛나는 젊음을 상징하는 단어지만 나이가 들어도 마음과 행동에서 청춘의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나이가 들어도 불꽃처럼 활기차고 청춘처럼 살아갈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가슴 아픈 과거, 하지 못했던 일, 실패에 대한 후회와 미련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 잡혀 현재를 허비하지 마세요.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후회하는 일이 공부 좀 할 걸이었다는 설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갇혀 사는 삶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삶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걱정을 끼칠 뿐입니다.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가세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불꽃 튀는 청춘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눈동자처럼 호기심을 유지하라. 호기심은 우리를 청춘처럼 살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도전하세요. 학습과 성장은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언어, 악기,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배움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기다려지는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 호기심을 유지하면 시간도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매일매일 새로움을 채우는 습관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활기를 되찾으세요. 세 번째, 단정하게 차려입어라. 옷차림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을 넘어 자신감을 높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깨끗하고 깔끔하게 차려입는 것은 자기 관리를 의미하며 건강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비싼 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옷의 가격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로도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라.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은 우리를 더욱 원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활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문맥과 행간을 읽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문학적 소양은 대화를 풍부하게 하고 타인과의 소통에서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글을 읽고 짧게나마 글을 써보세요. 이를 통해 감성과 사고력을 키우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뒷모습을 아름답게 가꾸어라. 우리의 뒷모습은 건강과 생활 습관을 반영합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운동을 통해 몸의 탄력을 높이며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과 금연, 스트레스 관리,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건강한 뒷모습은 자신감을 불어넣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자신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하며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보세요.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 큰 결과를 만들어 가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불꽃 튀는 청춘은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불꽃 튀는 청춘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젊었을 때 그토록 넓었던 인맥이 지금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만 남아있는 듯 합니다. 한때는 수십 명과 연락을 주고받고 모임에 가면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가까운 몇 명의 친구들과만 연락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통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친구들을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사라지는 2가지 중요한 이유와 우리 인생의 끝까지 함께 가야 할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 너무 달라진 서로의 환경. 우리가 학창시절에 친구를 쉽게 사귀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교실, 같은 동네에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또래였기에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공통점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어릴 적 한 동네 골목에서 공을 차거나 고무줄 놀이를 하며 자랐던 친구들도 40을 넘어가면서부터 삶의 모습이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자식이 있는 친구, 없는 친구, 안타깝게도 자식을 잃은 친구, 사회적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는 친구, 조금 뒤처지는 친구, 회사에 다니는 친구, 개인 사업을 하는 친구, 사업에 실패한 친구, 결혼한 친구, 아직도 미혼인 친구, 이혼을 경험한 친구, 그리고 사는 지역도 서울 강남에 사는 친구, 수도권에 사는 친구, 지방에 사는 친구 등 너무나도 다양해집니다. 이렇게 환경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공통 관심사도 줄어들고 서로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공감도 어려워집니다. 남편이 승진했어.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어. 사업체를 하나 더 오픈했어.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라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겠지만 자신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친구의 소식은 때로는 위축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너무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은 진정한 공감을 하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어. 자녀가 학교에 적응을 못해요.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공감 없는 위로나 조언은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는 다른 건 다 잘 풀리잖아. 우리 아이는 그런 적 없는데 어떻게 키웠길래. 운동 좀 했어야지 와 같은 말들이 무심코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삶의 환경과 경험이 달라지면서 대화의 내용도 달라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도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거리가 생기고
연락의 빈도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차이가 벌어진 경우는 더욱 어렵습니다. 한 친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이 일상인 반면 다른 친구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외식을 꺼리는 상황이라면 함께 만날 장소를 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한쪽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쪽은 부담스럽게 느끼는 일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만남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길을 걷다 보니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친구들 사이에 이러한 재정비 과정은 인생의 고비마다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오래된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만나도 재미없고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다치는데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인생의 순리에 반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순리에 맡기는 것도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이유,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깨달음.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점점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시간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게 주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50년, 6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했기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넓은 인맥을 형성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미래의 기회와 가능성을 확장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중년을 지나고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시간의 유한함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의 노화와 죽음을 경험하고 주변 지인들의 건강 문제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을 듣게 되면서 내 시간도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의 가치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소중한 시간을 어디에,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더욱 신중해집니다. 이전처럼 다양한 인맥을 넓히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이미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된 소수에 가까운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불확실성을 내포합니다. 그들과 진정한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을지, 서로의 가치관이 맞을지,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불확실한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관계에 집중하려는 적응적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에 투자함으로써 정서적 만족감을 극대화하려는 자연스러운 선택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많은 연구에서 노년층은 젊은 층에 비해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는 작지만 그 관계에서 얻는 만족도와 정서적 지지는 오히려 더 높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소수의 깊은 관계가 다수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노년기의 행복과 심리적 웰빙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정말 내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무의식적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하나둘 줄어드는 와중에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소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우리 곁에 머물게 해야 할 진짜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 마음이 따뜻한 친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만나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삶의 고비마다 우리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열심인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생각에 열린 태도를 가진 이런 친구들은 우리도 함께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항상 신선하고 풍부한 영감을 줍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친구입니다. 진정한 공감 능력을 가진 친구는 금보다 귀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쁨에는 함께 기뻐하고 슬픔에는 함께 아파하며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줍니다. 판단하거나 해결책을 서둘러 제시하기보다는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친구들은 우리의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한결같이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친구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친구는 오래도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선택이나 의견이 자신과 다르더라도 존중해주며 우리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호 존중은 건강한 친구 관계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소통할 줄 아는 친구입니다.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으로 경청할 줄 아는 친구는 보물과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며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와의 대화는 항상 서로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절제할 줄 아는 친구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 친구는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알며 상황에 맞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화할 수 있는 친구는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입니다. 일곱 번째는 충고나 가르치려 들지 않고 선을 지키는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지혜가 쌓이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지나친 충고나 교훈을 주려는 것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요청받지 않은 충고는 사실상 비판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원할 때만 조언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저 함께 있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여덟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일관성이 있는 친구입니다. 신뢰는 친구 관계의 기반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상황에 따라 태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친구는 믿음과 안정감을 줍니다. 이런 친구와는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남의 험담을 하지 않고 칭찬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즐기는 친구와 함께하면 그 친구가 우리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남의 험담보다는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친구는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립니다. 이런 친구와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열 번째는 자식 자랑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녀에 대한 자랑이 대화의 주제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녀 자랑은 듣는 이에게 부담과 비교의식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취를 적절히 나누되 그것이 대화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친구는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친구들,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보면 몇몇이 생각납니다. 바로 그 친구들이 우리 인생의 끝까지 함께 가야 할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 그 친구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우리의 얼굴이 떠오를까요? 우리도 그 친구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상호관계가 형성됩니다. 진정한 우정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순리입니다. 하지만 소중한 진짜 친구까지 놓아버리는 것은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남은 소중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친구 관계 유지의 기본은 연결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간단한 안부 인사나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유지됩니다. 잘 지내니? 요즘 어떻게 지내? 지난번 이야기했던 일은 잘 해결됐어. 와 같은 간단한 메시지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로부터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지난번에 내가 연락했으니 이번에는 저쪽에서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서로 기다리다 보면 결국 관계는 소원해집니다. 이런 계산적인 태도보다는 생각날 때 바로 연락하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연락의 빈도보다 진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나누는 대화와 경험의 가치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남의 시간을 갖고 함께 식사하거나 산책하거나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직접적인 만남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친구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관계 유지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 성취와 좌절에 함께 공감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해주며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봐주는 작은 관심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친구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기쁨과 의미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가 있어서 정말 감사해. 그때 내 말이 큰 도움이 됐어. 항상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마워. 와 같은 표현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도 오해와 갈등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작은 실수나 불쾌함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함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거나 의미 있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런 공유된 경험과 추억은 앞으로의 우정을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는 기반이 됩니다. 친구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당연한 인생의 순리입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가 무엇인지 더 명확히 알게 되고 그런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의 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넓게 교류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깊은 우정은 나이 들매 여정에서 큰 위안과 기쁨이 됩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가는 우정에는 젊었을 때와는 다른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함께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친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함께 나누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젊은 시절을 기억하고 우리가 겪어온 성장과 변화의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런 오랜 친구들과의 대화는 특별한 편안함이 있습니다. 긴 설명이나 배경 이야기가 필요 없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인상적으로 보이려 하거나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나이든 우정의 아름다움입니다. 이제 친구들과의 만남은 경쟁이나 비교의 장이 아닌 서로의 존재 자체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나누는 웃음과 추억의 가치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오랜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 자체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그 속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과 지혜를 읽어내는 것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소중한 친구를 알아보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가을 단풍이 모두 떨어져도 늘 푸른 소나무는 남아있듯이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남아있는 진정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친구가 사라지는 이유를 알고 나면 이제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남은 소중한 인연에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됩니다. 친구 관계의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이 들어 친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상실이 아닌 정제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세월이 흐를수록 좋은 술이 더 깊은 맛을 내듯 시간의 시험을 견뎌낸 우정은 더욱 깊고 풍부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았는데 라며 아쉬워하시지만 그것은 인생의 다른 계절로 접어든 것일 뿐입니다. 젊음의 봄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지만 인생의 가을에는 몇 개의 열매만이 무르익는 법입니다. 그 열매의 깊은 맛을 음미하는 것이 이 시기의 특별한 기쁨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함께할 진정한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작은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들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이러한 상호적인 노력이 평생 이어질 수 있는 소중한 우정의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관계와 더 진실된 우정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얻는 과정입니다. 이 특권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을 함께할 귀한 친구들을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추억을 쌓아갈 수 있는 이 소중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진정한 친구들과 오래도록 행복한 우정을 나누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리 젊은 시절이 화려하고 찬란했다 하더라도 노년 생활이 쪼그라든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끝이 좋아야 하듯이 우리 인생도 노년이 좋아야 하는 거죠. 주변의 친척이나 TV 프로그램에서도 한때 청춘 스타였던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노년 이야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노후 생활이 걱정되고 두려워지기도 하죠. 저렇게 될까봐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능력을 키운다면 쓸쓸하고 쪼그라든 노년 생활은 절대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늙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 키워야 할 능력. 첫 번째는 혼밥 능력입니다. 혼밥은 이제 흔히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되었고 우리 사회에서도 자연스러운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혼자 밥을 먹는 것은 젊은 층의 혼밥과는 다릅니다.
젊은 층은 자발적으로 혼밥을 선택하지만 노년의 혼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은퇴 후 혼자 먹는 식사가 잦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혼자 점심을 먹으며 여유를 즐겨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혼밥의 기쁨을 느끼고 혼자 밥을 먹으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나 반찬 정도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리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유튜브를 활용해 간단한 레시피를 배워보세요. 내가 만든 음식을 가족이나 친구가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도 크답니다. 늙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 키워야 할 두 번째는 혼자 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은퇴 이후 우리에게는 약 20년에서 3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보낼지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은퇴자가 이젠 할 일이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 단조로운 일상으로 빠져듭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고 종묘공원이나 탑골공원에서 서성이는 패턴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죠.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독서, 요가, 등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혼자 놀 수 있는 능력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취미를 통해 하루의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얻는 즐거움은 노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늙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 키워야 할 세 번째는 결핍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경제력은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또 인간관계도 좁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후에는 명함도 대기업 타이틀도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에 익숙해지고 결핍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고동력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이는 혼자서도 외롭지 않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고동력을 키우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고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를 찾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명상이나 산책 같은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늙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 키워야 할 네 번째는 욕망을 절제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은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소비로 채워지는 행복감은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지고 싶고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는 욕망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욕망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욕망의 크기를 줄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충동 구매를 멈추고 내면을 채우는 데 집중해 보세요. 물질적인 소비 대신 관계를 맺고 취미를 통해 얻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오래가는 만족을 줍니다. 또한 욕망을 줄이는 연습은 일상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을 지향하며 감사의 마음을 통해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되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마음 또한 약해집니다. 그 약해진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노후 생활의 3대 고민은 돈, 건강, 그리고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 수명을 몇 살까지 연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기사를 검색해보니 2045년에는 평균 수명이 103세가 되고 인간의 생명을 최대 15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놀라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는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몇 살까지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아닐까요? 50대 초중반부터 당뇨와 여러 합병증을 앓으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든이 되어도 운동으로 신체 노화를 지연시키며 활발히 활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20대 초반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해 하루 두세 갑씩 피우는 골초였습니다. 주변에서 담배를 끊으라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었죠. 그는 끊고 싶지만 끊을 수 없어서 피운다며 자신을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40대 중반부터 몸에 이상이 생기더니 결국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 현재는 일주일에 3번씩 4시간 동안 혈액투석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니 직장도 잃고 가족도 떠났으며 홀로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담배 한 개비가 멋있어 보여 시작했지만 그것이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장년층의 운동 부족이 문제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45세 이상 인구의 약 28%가 제대로 된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7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3명 중 1명만이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 수명, 즉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독한 마음으로 매일 운동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식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음식을 통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공은 독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꾸준히 운동해야 살도 빼고 근육도 만들며 하루만보 걷기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약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작은 변화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마음을 먹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독하게 지켜야 할 것은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돈입니다. 은퇴 이후의 생활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필요 금액이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전망을 고려해 자신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누구를 조심해야 할까요? 은퇴 자금을 더 크게 불려주겠다고 유혹하는 금융 사기꾼들, 그리고 부모에게서 돈을 빌려 매달 이자를 갚겠다는 자식들로부터 독하게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금전 지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식이 안쓰럽다고 재산을 내어주면 결국 자신이 빈곤에 허덕이며 고통스러운 노년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투자와 저축의 균형을 유지하고 적절한 보험 상품을 활용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 주름살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주름살이 어떤 삶의 흔적인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평안하고 웃음이 넘치는 주름살인지 빈곤과 고통이 새겨진 주름살인지 말입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운동과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며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청춘은 한창 빛나는 젊음을 상징하는 단어지만
나이가 들어도 마음과 행동에서 청춘의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나이가 들어도 불꽃처럼 활기차고 청춘처럼 살아갈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가슴 아픈 과거, 하지 못했던 일, 실패에 대한 후회와 미련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 잡혀 현재를 허비하지 마세요.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후회하는 일이 공부 좀 할 걸이었다는 설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갇혀 사는 삶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삶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걱정을 끼칠 뿐입니다.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가세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불꽃 튀는 청춘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눈동자처럼 호기심을 유지하라. 호기심은 우리를 청춘처럼 살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도전하세요. 학습과 성장은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언어, 악기,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배움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기다려지는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 호기심을 유지하면 시간도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매일매일 새로움을 채우는 습관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활기를 되찾으세요. 세 번째, 단정하게 차려입어라. 옷차림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을 넘어 자신감을 높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깨끗하고 깔끔하게 차려입는 것은 자기 관리를 의미하며 건강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비싼 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옷의 가격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로도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라.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은 우리를 더욱 원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활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문맥과 행간을 읽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문학적 소양은 대화를 풍부하게 하고 타인과의 소통에서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글을 읽고 짧게나마 글을 써보세요. 이를 통해 감성과 사고력을 키우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뒷모습을 아름답게 가꾸어라. 우리의 뒷모습은 건강과 생활 습관을 반영합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운동을 통해 몸의 탄력을 높이며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과 금연, 스트레스 관리,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건강한 뒷모습은 자신감을 불어넣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자신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하며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보세요.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 큰 결과를 만들어 가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불꽃 튀는 청춘은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불꽃 튀는 청춘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젊었을 때
그토록 넓었던 인맥이 지금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만 남아있는 듯 합니다. 한때는 수십 명과 연락을 주고받고 모임에 가면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가까운 몇 명의 친구들과만 연락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통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친구들을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사라지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와 우리 인생의 끝까지 함께 가야 할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 너무 달라진 서로의 환경. 우리가 학창시절에 친구를 쉽게 사귀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교실, 같은 동네에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또래였기에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공통점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어릴 적 한 동네 골목에서 공을 차거나 고무줄 놀이를 하며 자랐던 친구들도 40을 넘어가면서부터 삶의 모습이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자식이 있는 친구, 없는 친구, 안타깝게도 자식을 잃은 친구, 사회적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는 친구, 조금 뒤처지는 친구, 회사에 다니는 친구, 개인 사업을 하는 친구, 사업에 실패한 친구, 결혼한 친구, 아직도 미혼인 친구, 이혼을 경험한 친구, 그리고 사는 지역도 서울 강남에 사는 친구, 수도권에 사는 친구, 지방에 사는 친구 등 너무나도 다양해집니다. 이렇게 환경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공통 관심사도 줄어들고 서로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공감도 어려워집니다. 남편이 승진했어.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어. 사업체를 하나 더 오픈했어.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라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겠지만 자신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친구의 소식은 때로는 위축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너무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은 진정한 공감을 하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어. 자녀가 학교에 적응을 못해요.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공감 없는 위로나 조언은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는 다른 건 다 잘 풀리잖아. 우리 아이는 그런 적 없는데 어떻게 키웠길래. 운동 좀 했어야지 와 같은 말들이 무심코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삶의 환경과 경험이 달라지면서 대화의 내용도 달라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도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거리가 생기고 연락의 빈도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차이가 벌어진 경우는 더욱 어렵습니다. 한 친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이 일상인 반면 다른 친구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외식을 꺼리는 상황이라면 함께 만날 장소를 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한쪽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쪽은 부담스럽게 느끼는 일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만남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길을 걷다 보니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친구들 사이에 이러한 재정비 과정은 인생의 고비마다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오래된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만나도 재미없고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다치는데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인생의 순리에 반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순리에 맡기는 것도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이유,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깨달음.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점점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시간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게 주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50년, 6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했기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넓은 인맥을 형성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미래의 기회와 가능성을 확장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중년을 지나고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시간의 유한함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의 노화와 죽음을 경험하고 주변 지인들의 건강 문제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을 듣게 되면서 내 시간도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의 가치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소중한 시간을 어디에,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더욱 신중해집니다. 이전처럼 다양한 인맥을 넓히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이미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된 소수에 가까운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불확실성을 내포합니다. 그들과 진정한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을지, 서로의 가치관이 맞을지,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불확실한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관계에 집중하려는 적응적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에 투자함으로써 정서적 만족감을 극대화하려는 자연스러운 선택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많은 연구에서 노년층은 젊은 층에 비해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는 작지만 그 관계에서 얻는 만족도와 정서적 지지는 오히려 더 높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소수의 깊은 관계가 다수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노년기의 행복과 심리적 웰빙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정말 내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무의식적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하나둘 줄어드는 와중에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소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우리 곁에 머물게 해야 할 진짜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 마음이 따뜻한 친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만나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삶의 고비마다 우리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열심인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생각에 열린 태도를 가진 이런 친구들은 우리도 함께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항상 신선하고 풍부한 영감을 줍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친구입니다. 진정한 공감 능력을 가진 친구는 금보다 귀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쁨에는 함께 기뻐하고 슬픔에는 함께 아파하며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판단하거나 해결책을 서둘러 제시하기보다는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친구들은 우리의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한결같이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친구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친구는 오래도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선택이나 의견이 자신과 다르더라도 존중해주며 우리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호 존중은 건강한 친구 관계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소통할 줄 아는 친구입니다.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으로 경청할 줄 아는 친구는 보물과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며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와의 대화는 항상 서로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절제할 줄 아는 친구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 친구는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알며 상황에 맞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화할 수 있는 친구는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입니다. 일곱 번째는 충고나 가르치려 들지 않고 선을 지키는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지혜가 쌓이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지나친 충고나 교훈을 주려는 것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요청받지 않은 충고는 사실상 비판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원할 때만 조언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저 함께 있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여덟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일관성이 있는 친구입니다. 신뢰는 친구 관계의 기반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상황에 따라 태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친구는 믿음과 안정감을 줍니다. 이런 친구와는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남의 험담을 하지 않고 칭찬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즐기는 친구와 함께하면 그 친구가 우리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남의 험담보다는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친구는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립니다. 이런 친구와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열 번째는 자식 자랑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녀에 대한 자랑이 대화의 주제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녀 자랑은 듣는 이에게 부담과 비교의식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취를 적절히 나누되 그것이 대화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친구는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친구들,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보면 몇몇이 생각납니다. 바로 그 친구들이 우리 인생의 끝까지 함께 가야 할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 그 친구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우리의 얼굴이 떠오를까요? 우리도 그 친구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상호관계가 형성됩니다. 진정한 우정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순리입니다. 하지만 소중한 진짜 친구까지 놓아버리는 것은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남은 소중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친구 관계 유지의 기본은 연결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간단한 안부 인사나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유지됩니다. 잘 지내니?
요즘 어떻게 지내? 지난번 이야기했던 일은 잘 해결됐어. 와 같은 간단한 메시지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로부터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지난번에 내가 연락했으니 이번에는 저쪽에서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서로 기다리다 보면 결국 관계는 소원해집니다. 이런 계산적인 태도보다는 생각날 때 바로 연락하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연락의 빈도보다 진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나누는 대화와 경험의 가치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남의 시간을 갖고 함께 식사하거나 산책하거나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직접적인 만남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친구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관계 유지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 성취와 좌절에 함께 공감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해주며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봐주는 작은 관심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친구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기쁨과 의미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가 있어서 정말 감사해. 그때 내 말이 큰 도움이 됐어. 항상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마워. 와 같은 표현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도 오해와 갈등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작은 실수나 불쾌함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함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거나 의미 있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런 공유된 경험과 추억은 앞으로의 우정을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는 기반이 됩니다. 친구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당연한 인생의 순리입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가 무엇인지 더 명확히 알게 되고 그런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의 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넓게 교류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깊은 우정은 나이 들매 여정에서 큰 위안과 기쁨이 됩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가는 우정에는 젊었을 때와는 다른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함께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친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함께 나누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젊은 시절을 기억하고 우리가 겪어온 성장과 변화의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런 오랜 친구들과의 대화는 특별한 편안함이 있습니다. 긴 설명이나 배경 이야기가 필요 없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인상적으로 보이려 하거나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나이든 우정의 아름다움입니다. 이제 친구들과의 만남은 경쟁이나 비교의 장이 아닌 서로의 존재 자체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나누는 웃음과 추억의 가치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오랜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 자체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그 속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과 지혜를 읽어내는 것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소중한 친구를 알아보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가을 단풍이 모두 떨어져도 늘 푸른 소나무는 남아있듯이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남아있는 진정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친구가 사라지는 이유를 알고 나면 이제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남은 소중한 인연에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됩니다. 친구 관계의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이 들어 친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상실이 아닌 정제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세월이 흐를수록 좋은 술이 더 깊은 맛을 내듯 시간의 시험을 견뎌낸 우정은 더욱 깊고 풍부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았는데 라며 아쉬워하시지만 그것은 인생의 다른 계절로 접어든 것일 뿐입니다. 젊음의 봄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지만 인생의 가을에는 몇 개의 열매만이 무르익는 법입니다. 그 열매의 깊은 맛을 음미하는 것이 이 시기의 특별한 기쁨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함께할 진정한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작은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들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이러한 상호적인 노력이 평생 이어질 수 있는 소중한 우정의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관계와 더 진실된 우정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얻는 과정입니다. 이 특권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을 함께할 귀한 친구들을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추억을 쌓아갈 수 있는 이 소중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진정한 친구들과 오래도록 행복한 우정을 나누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